이 화면을 띄우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동호 목사님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연합교회 용인수지의 한미연합교회라고 예전에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에 탄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었죠.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재명의 어떤 위협과 협박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비춰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참 굉장히 뭐랄까 이 정의감이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석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구자 방송님.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밤늦게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예. 요즘 또 계속 줄기차게 제네바 광장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동안 많은 저명한 인사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유명 인사들이죠 일종의 네. 그런 인사들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네바 광장에 모시고 그럴 수 있었나 궁금하네요. 주일이니까 주님 믿는 성도들, 시민들이 예배당에 와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갖고 정치적으로 부정부패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을 그냥 실천을 했는데 정치 지도자분들하고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변호사님들이 애국 활동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도 드리러 오셨고 또 강연도 해주시는데 시민 활동을 하는 프로테스탄트 분들이 이제 그 시민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정치 비평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황교안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민경우 전 의원님 그리고 또 홍수환 선수 여러 유명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보면은. 크리스찬 분들이시니까 간증도 하시고 또 시민들 성도님들 질의응답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가관 애국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 견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선 또 더 추가적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네. 내일 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가석방을 시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인데 참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매우 좀 착잡한 그런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좀 전화를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좀 또 계실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석기를 석방시킨 것은 폭력혁명 공산주의자, 폭력혁명주의자를 지금 그 퇴임 전에 문재인 정부가 풀어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민중들,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이나 민중이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좌익 폭동, 혁명 세력들을 응집시키려고 구심점을 풀어놓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거나 인민들이 친북 정권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그 혁명적인 촛불 난동을 또 저지를 수 있는 세력들이 지금 나오도록 지금 구심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 일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김일성 맹종자들을 지금 지도자를 수괴를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친북, 종북, 빨갱이, 김일성주의자인 게 극명히 드러나는 정책입니다. 네네. 이럴 때 우익 단체들은 또 전 국민들은 그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 국민들을 억압하고 독재 전체주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에 저항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촛불 난동이나 이런 것들을 획책할 때,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애국 시민 지도자인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해서는 석방을 안 하는 것은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겠다는 포석을 두고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정권을 부당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그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서 폭동 세력들을 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폭력 쿠데타 세력을 풀어놓아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통해서 현 정부가 방패막이를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다시 획책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네. 지금 기사에도 그런 뭐 언급이 있는데 그 국민의힘당 대변 황 대변이라는 분이 그 기사 언론사에 뭐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 이석기 석방은 그 촛불 세력들의 청구서에 응답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뭐 기사를 냈는데요. 저 문재인이 지금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지금 의당 석방을 시켜줘야 될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석방을 시키지 않고 사면을 하지 않고 지금 같은 세력이라고 봐지는 그런 이석기에 대해서만 저런 그 특별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아까 좀 전에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이석기가 지금 내란 선동죄로 그렇게 복역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간접 중에 수괴죠. 네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네. 만기 복역을 채우고 나온다고 해도 우려, 가석방을 시켜서 나온다고 해도 우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내보내는 건데 더더욱 많은 우려감이 좀 있어요. 네.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을 놓칠 것 같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 데모 세력을 부추겨가지고 무언가 정치 프로파간다를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 포석을 놓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묶어둬서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들이 추록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제일 방해하는 게 자영업자거든요.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어, 이 정부는 정치, 경제 정책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유경제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중산층을 제거하거나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서민이나 영세민이더라도 시장 경제에서 스스로 자업자득을 하시는 경제활동자들을 제거해야 정부 밑에서 빌어먹는 국민들이 다 100%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노리는 게 그 화폐 통제.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은 현찰을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그 정세균이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들의 그 전술 전략인데 어, 그 경제적으로 국민들을 이제 완전히 노예살이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유 통화 시장 경제를 말살하려고 하면은 망하게 해야 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네네. 때 이제 시장에서 크게 장사를 하건 노점상을 하건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국가 세금에 의해서 빌어먹는 국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노예제가 현대판인 노예제인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갖지 않아도 관료나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재벌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 이상의 몇 배의 기득권을 청렴하다는 포즈를 취하면서 거짓 부정부패로 이제 찬탈을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재벌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보다 지금 권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 관료주의자,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디지털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로 경제 폭망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죠. 음. 예, 그 어제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네, 그 피해가 심화가 돼가지고 네, 어제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집회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멀리 부산에서부터도 오고 네, 그 피해 잠깐 몇몇 그 사업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은 피해. 그러나 지금 가게를 열고 있어도 네, 그 살아도 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뭐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네, 그 연명을 해 가듯이 지금 문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네, 예 내일을 어떤 예, 그 장담할 수 없는 네, 그야말로 어떤 그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참 인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좌파 세력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그 자영업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망하는 것에 어떤 그런 그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거네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던데 보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자영업자, 근데 이제 자영업자를 그 프랑스어로 공산주의가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부르주아는 부자 계층이 아니고요. 그 자본가 계층이 아니고 원래 용어는 이게 벼룩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을 그 벼룩시장에 있는 거래자들을 이제 부르주아 그게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어는. 그러니까 프랑스 사전을 보시면 부르주아가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상관없이 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줄을 뺏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려면 민중들이 재산이 없어야지 말을 듣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요것이 지금 나치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치가 한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영업자님들한테 드골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드골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독려했던 사람인데 BC 정부가 나치 치하에 어용 정부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면서 나치한테 협조하던 BC 정부가 들어섰지만 레지스탕스 정부는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럴 때 프랑스 사람들이 지하 경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치가 전부 수탈을 해가고 BC 어용 친 히틀러 정부, 프랑스 정부가 다 세금을 착취해 갈 때 이제 전부 현물들을 나눠 쓰고 그러니까 그 지하 운동이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인데 지금은 그 경제 활동을 레지스탕스 운동을 해야 돼요. 현찰을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되고 빚을 금융 전산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빚을 빨리빨리 처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계속 현물로 돌리면은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이 버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나 이석기가 만약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아, 예. 네, 그래서 사회가 가난해지고 혼란은 와도 국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를 갈망해서 장마당, 쉽게 말해 장마당이 프랑스 언어로 부르주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유시장. 근데 남한 사람들도 이제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억어가 되니까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버티는 거지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거 벌써 뒤집어졌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하시는 일부 분들이 내년도에는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더 나쁜 세균을 풀거나 또는 엉터리 과장 방역을 더 심하게 할 거다. 네. 그래서 내년 3월 1일 3일절이면은 대통령 선거 있을 쯤 되면 만 2년 동안 주일 예배 못 드리게 금지령을 내린 지 2년이라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이게 가지 않을까.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연습시키시는 거라고 보고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자, 1년 이상 이런 게 이루어져도 레지스탕스를 했던 프랑스 시민혁명, 자유시민혁명, 나치 타도와 이제 전체주의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처럼 지하경제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5만 원권이 20%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은행에. 금고가 잘 사는 동네 백화점에서 금고가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예. 금고를 매일 사가지고 갔다는 얘기네. 가지고 네, 있다는 네, 거네. 네, 개개인별로. 네. 그럴 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프랑스 사람들처럼 달러를 여차하면 모르니까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요 문재인이나 이석기 편향인 가짜 정부 무너질 때까지는 재정을 버티셔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재정이 없으면 쌀이나 김치를 돌려 먹으면서 버티시면 돼요. 버티시면 되고 이게 혁명으로 흥한 자는 혁명으로 망하기 때문에 네. 재산을 다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좌파 정부 무너지면은 재산 몰수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반나치법처럼 저는 그런 점에서는 반나치법처럼 반주사파법 만들어서 재산 몰수하자는 국민혁명당의 정책들은 상당히 레지스탕스 운동에서 많이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하여튼 우파가 친주사파적인 세력들을 다 멸절할 때까지는 서민들은 레지스탕스 운동했던 프랑스 시민들처럼 현찰 킵하고 계시고 현물로 하고 빚은 부채는 줄여셔야 되고 그리고 달러가 있으면은 이런 때는 국제화폐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혹시 수입이 들어오는 가게가 있거나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는 달러를 쓰지 말고 쟁여 놓으셔야 돼요.
네. 예, 예. 그리고 유일하게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면은 그 나라 화폐값은 폭락하지만 기축통화는 미국에서 발행하는데 미국이 폭락하면 기축통화 희소성 때문에 이게 달러 값이 폭증을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외환위기 때처럼. 음.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지금 북한에서도 금값이에요. 그러니까 외화를 보시는 분들은 달러나 금을 쟁여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1,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했던 방식, 파리 시민들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면 상당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시절에 저는 환란이나 정치인들이 국민 탄압할 때를 대비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모택동 치하에서 그 중국 인민들이 버텼던 거, 예, 그리고 저기 서로 나눠 쓰면서 은행을 신뢰하면 위험하다. 은행에는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예, 가게별로 이렇게 저기 그 빚을 줄이고 현찰 중심, 현물 중심으로 하면 절대 이거 공산주의 정부도요. 이 사유재산 가족이나 개인들이 숨기고 있는 것 뺏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 버티기 운동을 하는 것도 애국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앞으로 어려움이 목사님이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정도는 더 이렇게 그 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 뭐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 전에 끝나면 좋지만 음. 윤석열 씨가 네. 그 이재명이나 문재인보다는 덜 악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자유시민운동을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이재명, 윤석열 중에 한 분이 이재명이 되면 안 되고요. 윤석열이 되더라도 이걸 통제를 하는 그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질 자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그런 성향보다는 그러니까 강력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건 전문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도 통제 사회는 그 1년 반 이상은 더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만약에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 자유시장 자유주의 사상이 있는 분이 되질 않기 때문에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재명도 독재 아주 미치광이고요. 그리고 저 윤석열 씨는 그 범인들 잡아 넣는 것만 평생 했기 때문에 네. 그 자유롭게 이렇게 그 푸는 거가 옛날만큼 박정희 대통령 때나 뭐 이승만 정치인 같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준석 씨를 다루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점이 있으실 수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1년 반 정도는 이게 지속될 거를 온 국민이 준비를 하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아유, 지금도 힘든데 참 큰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전쟁만 없지 지금 6.25 때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네, 6.25 때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전쟁만 없지. 네, 네.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빨리 이번 성탄절에라도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 네.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 못 나오시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기사의 내용에 지금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이를 대하는 그 국민의힘당에 네,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원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뭐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은 권력을 한 80%는 이재명, 윤석열 씨 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석방 되려면은 그 이석기를 풀어낸 네.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기대, 않는 게 기대가 없다. 오히려 전투력을 강화시키려고 그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이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의인을 괴롭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 풀어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예, 자기 목줄이 날아가거든요. 지금 앵간히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네. 극단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역적질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네 살 길을 찾으려고 절대 안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풀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버티기 전법을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느 한계점에 이를 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좌파는 스스로 망한다고 봐요. 아, 스스로? 예, 그리고 우파가 너무 이렇게 애국정신이나 이 단합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는 게 좌파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네. 좌파가 스스로 모순해 혁명으로 한 자는 혁명으로 망하리라. 칼로 하면 칼로 망하지만 혁명으로 얘네들이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정치를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 반드시 속게 하시는 일이 종교를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교육 분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얘네들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심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반대하는 거. 이재명 반대를 하면은 다 우리 편이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좋지만 친박이 아니시더라도 이재명 반대하고 북한 정권 무너지길 원하시면 다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된다. 네. 예,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파 나눌 게 아니고 친박, 친이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나오실 때가 되면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팩트가 죄가 없으시니까. 네. 죄가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죄 없는 걸 자꾸만 알리는 일들을 뭐 미디어와치나 뭐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뭐 선구자 방송이 앞장서시지만은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거 이런 거 계속 알리시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대충 압니다.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이런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계속 번집니다. 네. 번지고요. 쟤네 무너집니다. 저 빨갱이들. 네, 네. 예, 선구자 선생님이 진짜로 애국자이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매국노 문재인 이석기 그건 매국노죠. 네. 저 매국노가 설치고 있을 때 저희들은 그 권력에 야합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힘을 써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다. 이러한 그 명성을 얻기에도 합당치 않아요. 문재인은. 네, 네. 예, 그러면 지가 매국노인데 박근혜 대통령 살려줬다는 식으로 나중에 생색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당당하게 옥중에 계신 게 이왕 고생하셨으니까 네. 5달 정도 더 한번 두고 보는 게 나중에 당당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네. 예, 옥중 서신 모음집 네. 예, 책이 발간이 된 모양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엽서나 서신을 모아가지고 네. 또 거기에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네. 그런 그 책을 발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신청은 못했는데 좀 몇 권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 뭐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도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랜 동안 가장 열심히 하셨죠. 해왔고 지금도 해가고 있는데 네. 아쉬운 점은 점점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네. 관심도가 상당히 뭐 많이 떨어졌어요. 아, 4년이 지나셨으니까. 네, 그래서 엽서 보내기에 동참하시는 분이나 또 네. 서신 보내는 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서 많이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는데 계속 좀 이번을 책이 출간된 걸 계기로 해서 또 다시 좀 우리 국민들이 네. 대통령님에게 그 엽서나 서신을 통해서 많이 좀 힘을 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출판을 가로세로 연구소 쪽에서 네네. 노력을 해주셨지만 또 그것이 잉태되도록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제일 많이 하신 선구자 방송 대표님 황진모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예. 예. 앞으로 뭐 계속 또, 어떤 나오셔서도 이렇게 당분간은 위로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뭐 계속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민들도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어떤, 그 계기 네. 또 이렇게 뭔가 어떤 이 모멘텀이 있으면은 또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네. 예, 그래서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왕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하고의 그 소송 관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있지요? 아, 예, 남아 있고요. 지금 작년 부활절 때에 나이트클럽 술집 그 단속은 안 하면서 교회만 예배 방해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선생님 집단적으로 막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1심이 이제 조만간 마무리 지어질 것 같아요. 1심이? 네네. 저희가 아유. 뭐 벌금 내면 끝인 거지만 일부러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법정 투쟁을 하는 게 이제 이 시대적으로 더 낫겠다 해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싸우는 걸 지금까지 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 뒤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네. 예, 뭐, 감시하고 또 적발하기 위해서 교회에 집단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네. 예, 왔던 최대의 인원이 많이 왔던 적이 몇 명까지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주일날. 한 경찰차 4대 이상 5대 정도 다 채워서 경찰 버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동네 교회를 에워쌌죠. 인해 장벽으로.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뭐 몇백 명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몇백 명이 왔죠. 예. 여자 성도님들 끄잡아내려고 강제 무력 시위하려고 여자 경찰도 집단적으로 왔죠. 무대기로 왔죠. 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지혜롭게 잘해서 그 건물 안에 1cm도 못 들어오게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그 판자떼기로 그 임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회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는 이 법원에서 뭐가 공무원들 관청에서 뭐가 문서가 오면은 받으시면 안 돼요. 받으시면 안 되고 전화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장 성도로 해서 몰래 침입하니까 비밀번호 열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지금은 그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자유가 침해가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자유,
뺏기지 않도록 허락받고 예배드리거나 감시당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감시 없이 허락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운동이 지금은 중요하죠. 이렇게 정부한테 협조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식으로 하면 얘네들 버르장머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네, 교회한테.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그 건물적으로 입구를 봉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래요. 아, 이거 참 대단한 어떤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기독교의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여실히 저항하는. 여실히 보여주고 뭐 계시는 뭐 또 우리 그 한미연합교회만이 아니라 또 네, 뭐 저쪽에 그 은평제일교회라든지 네, 부산의 세계로교회라든지 네, 또 뭐 무슨 비전교회라든지 안희환 네, 목사님 쪽에 뭐 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애국 교회들이 많죠. 많으시죠.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어떤 그 정부의 네, 행정명령이라는데 어떤 따라줘야 된다는 미명하에서 네, 너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참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네, 이어서 지금 교회에도 그동안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해가지고 네, 정권이 이래라 저래라 뭐 몇 명이 예배를 드려라 몇 프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네, 뭐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네. 백신 패스제를 교회까지 지금 적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아,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도 백신 접종자는 어느 성전에서 비접종자는 어느 성전에서 네, 이런 광고를 하고 있고 네, 또 저희만 해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네, 참 실망하고 네, 그동안도 뭐 실망을 했지만은 예, 이번에 또 그런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예배드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허락받지 않고. 예. 근데 왜 같은 교회 내에서 그동안 2년 가까이 네,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잘하고 들여왔는데 이제 와서 접종자 비접종자를 또 갈라서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목사님께서 좀 일침을 좀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는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를 안 한 교회거나 박해를 당하는 이슬람 지역이나 박해가 심한 공산주의 지역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호화호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 요번에 하나님께 심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믿으면 안 돼요. 권력에 미친 권력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정치인들을 비판을 해야지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박해를 당하는 지역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북한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 성도들 생각 없이 하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중국 교회랑 똑같죠. 중국 교회들이 간섭당하지 않는 걸 원하면 가정교회하고 정부로부터 허락받고 하는 건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를 하는 식으로 지금 택한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네. 그러면은 이제 짐승 정권한테 이제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실체였던 거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아이고, 참 너무 심각하네요. 네, 앞으로 우리가 네, 지금 또 거쳐야 될 그런 그 과정이 더 험한 과정, 네, 그 힘든 과정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네, 그냥 두 손 들고 네, 그냥 그렇게 고개 숙이고 네.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앞으로 참 지금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더 걱정이 되네요. 그 교회
운영이요, 당회 중심이 사실은 공산주의 방식이었어요. 자, 저기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그 주사를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신체의 자유랑 각 개인의 자유요.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결정하시면 되지, 그거를 보호자가 아닌 목회자나 장로들이 그걸 결정할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교회법에. 그럼 왜냐하면 자기 몸은 각자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백신 맞은 사람 모이는 예배당실이 있고 안 맞은 사람 모이는 예배실이 있고 이런 거 자체가요. 네. 지금 목회자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 자유를 지네가 의사도 아니고 지네가 부모님도 아닌데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몸뚱아리에 그 정확히 안전한지 증명이 안 된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각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하라고 지령을 내릴 때 그걸 지령을 받는 그 목회자들도 지랄을 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던 습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부려먹는 식으로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교인들이 자기 두 발로 걸어가고 오고 안 오고는 교인이 결정하는 거지 교회 당국이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시민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마스크를 써야겠죠. 아프신 분은. 근데 건강해도 마스크 쓸지 안 쓸지는 그건 사람 호흡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정해야지 그거를 정부가 정해도 안 되고 그 교회 당국에서 당회에서 정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오되 그 폐쇄 모임으로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그 한 명도 없도록 네.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이렇게 걸르는 것보다요. 제일 안전한 방식이요. 가족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네. 가족별로. 네. 그러면은 10가정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검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적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교회적으로 하면은 이게 뚫립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런 거를 의료진이 아닌 분들은 가정별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가족 상태를 모르는 교인들이 그걸 한다는 건 어설픈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당회는 보건에 대해서 이거 간섭하지 않고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그냥 맡기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일단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당 폐쇄한 교회들은요. 네. 헌금을 거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하. 목숨 걸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놈의 헌금을 거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네.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 버리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운영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아니 목숨 걸고 예배 사수를 안 한 것들한테 왜 헌금을 맡깁니까 그걸. 그러니까 선교 헌금은 그냥 선교지에 보내는 게 더 낫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다 왜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내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기 때문에 그 금식하고 울어야 돼요 성직자들이.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의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 선물 드릴 것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금식하고 울라고 돼 있잖아요. 예물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물이 그러니까 환란이 온다고 이족들이 올라와가지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해서에 돼 있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 이게 빨갱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헌금을 내라고 하면서 예배당 폐쇄하는 것들한테는 그건 그 히틀러한테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판 히틀러예요. 지금 정권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히틀러에 부역하는 교회한테 바치면 안 돼요. 살인마 정권이에요, 지금. 그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왕재 박사님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이게 백신이 엉터리인 걸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왕재 박사님 그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꾸만 저 유튜브 폭파시키는데 네, 네. 그래도 이거 이왕재 찾으면 나옵니다. 네, 나오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자기 방송에서 유튜버 분들이 하시게 부담스러우면 자꾸만 이거 알려주시기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예방의학 백신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맞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크리스찬 세계적인 의학 과학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왕재 박사님 강의하신 거를 널리 알려주시는 게 또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고 또 예방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는요. 네, 나중에 조금 기회가 좀 되면은 네, 목사님과 몇몇 분들 먼저 또 이동기 목사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좀 특별 그 방송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웨덴에서 예. 지금 백신이나 마스크나 전혀 안 했잖아요. 아, 스웨덴에서. 그런데 사망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쥐 실험해가지고 생쥐 몸을 통해가지고 뭐 항체를 형성시키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생쥐보다 사람 몸에서 자체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 이걸 버티고 살면은 돼요. 그 다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목회자들은요. 어디를 가도 제가 미국 그 문재인 정부 그 빨갱이 주사파들이 고소고발을 하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제가 잠깐 외국에 인권운동 한국 정부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교민들 지도자들 어르신들한테 이제 알리고 그러다가 귀국을 했는데 네, 한번 다녀오셨죠? 네네 어디를 가도요 이 건강한 사람은 그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아요.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엄청나게 걸리는 그 뉴욕이나 LA 지역 계속 다녀도요 저는 걸리질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코 쑤시고 별짓 다 해도 네.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겉보기는 그렇게 아주 그 건강에 그렇게 아주 강인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실제로 면역력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면 적게 먹고 잠을 많이 자고 적게 드시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잠을 안 자고 이런 거보다 지금은 그 잠을 많이 자고 예, 적게 먹고 예. 중요한 일만 하고 쓸데없는 활동 줄이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멘탈이 단순하니까 이게요 영적이에요. 이 코로나 재앙이요 두려워하면은 이 덮치는 거예요. 네.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석기에 저 빨갱이가 나와도요 시민들이요 자유시민 못 이깁니다 사실. 거짓말쟁이들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고 네. 기회가 왔을 때 저놈들이 또 무력으로 예전에 그 내란 선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을 또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또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몇 년 동안 그 촛불 난동 때문에요 국가가 난리가 나면서 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열렸어요. 애국 시민들이 단순히 나라를 믿고 살다가 나라가 이렇게 그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그 정치인들 그냥 다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시민 의식이 지금 생겼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터지지 않는 거지. 이게 생겼어요. 오히려 저는 이게 이 촛불 난동 때문에 경제가 막 폭망하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정치인을 신뢰하다가 나라 망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백신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을 당하면 국민들이 10%만 깨어 있어도 이거 나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저 권력자들이 매국 노짓을 할 때 지금 선구자 방송 저 황 대표님하고 또 같이 활동하시는 애국 유튜버 분들이 지금 독립운동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아주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또 열심히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나라 바로 세워 주십니다. 네. 조금 더 보충적으로 네. 좀 더 듣고 싶은 부분은 아까 언급했던 지금 한국교회 네. 예, 비대면 예배 드려라의 행정명령 따른다고 왔었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자, 비접종자,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또 다른 시험거리에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대다수 교회가 거기에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슬퍼하지 않겠나 싶은, 그리고 또 더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이 네. 더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셔요? 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회주의 반대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각자가 결정을 하는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광재 박사님 걸 한번 다 공부를 하시고 듣고 2차, 3차 접종 받을지 결정하시는 거는 쉽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안 맞았는데 계속 튼튼하고 건강하고 절대 아픈 기색이 없는 분들은 이 정부가 망할 때까지 한번 얼만큼 자기가 건강한지를 백신 맞지 않고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고 건강을 계속해서 백신을 맞으신 분은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시되 백신 안 맞으시는 분은 진짜 천연 기념물과 같다 귀한 존재다 생각하고 생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생쥐 도움을 받기보단 자기 몸이 생쥐보단 낫다 생각하시고 자가 면역 쪽으로 스웨덴 국민들처럼 저는 권면을 해드립니다. 네. 어젠가 언제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올라와요. 백신 안 맞는 사람에게 커피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사업자들도 지금 곳곳 몇몇 군데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 사업자들도 막 정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망가지게 하고 형평성 없이 정책을 형평성 없이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신도 있고 잘못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비접종자에겐 커피 무료 이런 거를 써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야지 자기 업소나 가게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가게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예, 가지 않기 운동하고 맞아요. 그렇게 손님을 무례하게 대우할 때는 가지 않으면 되고요. 안 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 안 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음, 오히려 백신을 맞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택하는 사람하고 맞지 않는 사람 누가 건강한지를 한번 우리가 실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 몸에다 적용하는 건데 백신은 아무 때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백신을 안 맞고 건강하게 자기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는 그거는 너무 귀한 실험이고 소중한 그 훈련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백신을 안 맞고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저희 가족도 뭐 세 식구가 전부인데 네, 지금 백신 안 맞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네, 뭐 너무 주변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예, 네, 그렇게 압박을 그렇게 뭐 심하게 예, 뭐 한 군데 한 사람 정도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또 잘 네, 지금 이렇게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네. 형제들이나 저기는 다 맞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시거나 그럴 때 다 건강한데 백신 안 맞고도 건강하게 그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으면은 가시면 되고요. 네. 그런 교회가 또 없으신 것 같다. 집 근처에. 그러시면은 그냥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면 교회들이 다 배도를 하거나 신사참배를 할 때 갈 데가 없을 때 뭐 집에서 예배 드렸던 일제시대 때처럼 음. 지금 사실은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요. 백신 맞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지금 백신 음. 맞고 죽는 사람이 너무 비율이 음. 많으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지금 몸 조심하셔야 되니까 지금 선구자 선생님 가족분들은 선구자적이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냥 하도 이제 뭐 말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랬지 만약에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써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네, 예, 맞았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뭐 며칠 전에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당신하고 다 벌써 맞아도 벌써 맞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 안 맞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돼요. 네. 어, 백신 맞고도 건강할 수 있죠. 원래 건강 체질들은. 근데 백신을 안 맞고 건강해서 정부 통제를 당하지 않는 기념비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자유수호하신 귀한 몸이 되시는 거라서 이거는 건강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자유, 폭압에 저항하는 우리의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보고요. 이거는 건강 문제를 초월하신 분들이 끌고 가는 영적인 독립운동이라고 봅니다. 자유수호 운동. 아이고 굉장히 너무 깊 이제 그 고차원적으로 또 평가를 예,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한 800만 뭐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세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예, 이름이 세균이니까 그러죠. 뭐. 네, 가장 무서운 세균 중에 하나가 정세균이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90%가 넘게 백신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머지 안 맞은 사람들이 이제 적잖아요. 천연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90%도 저는요, 이 정부 데이터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음. 지금 그 90% 그거 믿겠어요? 글쎄, 그 뭐, 저 의심하는 그런, 예를 시각도 들어, 있죠. 그 대학생들이 날라리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처녀 총각은 천연기념물이라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다 음란하게 사는 대학생만 있다 이러지만 사실은 결혼 전에
남자 여자 관계 문란하게 살지 않는 대학생들 많이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처녀 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더러운 것을 90% 이상이라고 다 까발려서 그 다 뭐 맞아라 이런 식으로 저 부정한 거를 해라 그러는데, 아니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죽으니까 그거를 접종 중단을 시켜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그 면역액을 200배로 약화시켜서 투여를 하려면 5년 이상 걸리는데 1년 안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독성이 너무 강할 수가 있거든요. 200배로 약화시킨 다음에 투약하려면 5년, 6년 지난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생체 실험하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90%도, 얘네들이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믿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대법관이 거짓말을 해요, 지금. 네,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팩트를 보이는데, 팩트를 가리잖아요. 우리 수민님이 스패너 하시다가 일 때문에 집에 가야 되기 네. 때문에 나가신다고 인사를 하셔서 네네. 예, 제가 잠깐 멘트를 했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하여튼, 대법원도 지금 범죄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용 방송들이 몇 프로 맞았네.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나가지도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사람 많이 죽는다 이래서 그냥 방콕 박혀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이 더 죽고 더 이상하기 때문에 백신 맞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감염 전파를 하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돌파 감염이 지금 심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백신 맞춰놓고는 무효화시키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네, 그러니까 그거에 통제당해서 맞아라 와서 몸을 종속당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맞은 사람들도 더는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건강은 100% 자기 본인 개인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건강을 생각하되, 건강하신 분들은 자유 수호를 위해서 더 건강 지키시면서 더 자유를 수호하는 차원으로만 백신 거부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돼요. 단지 건강을 위해서만 백신 조심해야 된다를 떠나서 예, 자유 수호까지. 독재자들한테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히틀러한테 김일성한테 몸을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 교회가 성전이 조금 규모가 적은 교회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여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배당이 한 군데서 예배 드리는 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까지 광고를 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성도가 참 실망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인터넷을 예배를 드리든지 하셔도 돼요. 다닐 교회가 없다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전쟁 나면은 예배당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포탄이 없을 뿐이고 총알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지 지금 전쟁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레지스탕스 운동하는 그 시민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유 참. 네. 오늘 뭐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새해 들어서 1월 첫째 주가 1월 2일이잖아요. 네. 그때 마침 또 이광재 교수님을 그 한미연합교회 제네바 광장에 모신다면서요? 네, 오신다고 그러는데 네. 뭐
뭐 유튜브에서 뭐 폭파시킨다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 딴에는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볼 겁니다. 아, 예. 그때 굉장히 또 중요한 귀한 분을 모시는데 가서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첫째 주이긴 하지만은. 네, 근데 선구자 방송은 정말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폭파 여러 번 당하셨는데 독재 신나치 문재인 정권이 아주 괴롭히려고 하는 귀한 선구자 방송 통해 가지고 레지스탕스 운동이 진짜 진정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하여튼 이광재 박사님 말을 네. 주사파 말보다 1000배 이상 신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시던데 설교를 하시던데 참 대단하시고 또 그 저항 정신을 이 한국 교회가 비겁한 대부분이 비겁한 그 자세를 취하는데 반해서 우리 또 저항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한국 교회도 그런 그 교회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만 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번 2년 동안. 아유, 참. 오병찬 목사님 말씀으로는. 근데 간판을 내리고 세무서에서 등록을 교회 운영을 스톱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취소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사태 다 끝나고 한 3년이나 이 정도 돼서 이게 다 사태가 좋아져서 다시 정상사회가 만약에 되는 날이 오면 오히려 비밀리에 예배드렸던 교회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요번에 25일 성탄, 성탄절이 토요일이고 또 그다음 날이 이제 주일인데 뭐 특별 어떤 성탄 행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미연합교회에서는 또는 아니면 목사님 개인적으로나? 성탄절에는 북한 지하교회 수백 군데 사역 도우셨던 미국 선교사님 정갈래 선교사님께서 미국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성탄절에 이제 박해당하는 북한 성도들 위해서 또 국내에 노숙자들 도우시는 교회들 위해서 뭐 예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아, 교회에서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 대면 예배는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들어오시는 분은 그 신분이 보장돼서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도 인터넷 통해서 예배는 드리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리라 저희는 굳세게 믿고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선구자 방송 대표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애국운동하시고 반공 애국 독립운동하시는 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시절이 반드시 오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또 요한 이동호 목사님은 또 저희 인천 땅굴 현장에도 한번 같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계양구. 예, 인천 계양역 그 주변에. 예, 그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그때 났던 소리들이 전혀 안 나요. 땅굴이 더 밑으로 지나갔나 보네요. 거기서 좀 적어도 몇 년은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나는 걸 보니까 그곳에서의 그 공사는 마쳐진 것 같고요. 예,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내 3대 탄약고 중에 한 군데가 거기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까지 아마 탄약고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를 공략하기 위한 작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춰지니까 더 이상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상황이고
대부분 많은 곳에서 이게 소리들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또 그 뭐 평창 모 지역에서는 또 제보가 있어가지고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땅굴이 북한에 의해서 열려지게 되면은 참 저희는 비극을 면할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 땅굴이 그 안 열리고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미군이 나가지 않기로 네.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아, 최근에요? 그래서 미군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굴을 열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군이 나가면 뭐 미군이 나가면 뭐 땅굴이 아니라 지상으로도 그냥 뭐 내려올 판국인데 미국 그 땅굴은요, 목사님, 네. 기습 점령전에 쓰기 때문에 예. 미군이 있어도 땅굴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땅굴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땅굴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토 곳곳에 나 있는 걸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군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몇몇 지역뿐이 없어요. 그럼 땅굴로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되면 미군이 뭐 5분 대기조처럼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땅굴이 지금 안 열리고 있다라는 거가 천만다행이에요. 네, 네, 네. 예, 북한의 김정은의 생사 여부도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또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들이 지금 땅굴을 만들어 놓고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애국 세력들 때문에 땅굴 사용 못하는 겁니다. 우파 세력 때문에. 야, 예.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멘탈 싸움에서 네, 지금 저희가 완전히 밀려버리면은 땅굴도 작동을 하는 건데, 베트남이 사상전에서 무너졌잖아요, 월남이.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파가 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얘네 얘기가. 누구?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한번 저희가 강연회를 했거든요. 지금 네네. 이충근 박사님이 국제정치학자신데 그 강연하실 때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실 때랑 또 비밀스러운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얘네들이 이렇게 금방 완전히 한 번에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생각보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헌법 개헌도 못했죠. 미군 철수도 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저기 그 전시작전권도 가져가지 못했죠. 빨갱이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지금 끝판까지 난동을 부릴 겁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힘을 다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하나님께 이 나라 보호해 주시라고 애국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 애국가가 기도였기 때문에 이게 쌓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못 먹습니다,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 네. 예, 우리 그 북한까지 포함해서 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그런 그 일이 네. 사용하실 일이 쓰임 받는 일이 있을 걸로 목사님은 그냥 바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신 같은 거가 있으신가요? 확실히 믿죠. 확실히 믿는다. 예, 그리고 중국이 너무 인권 탄압이 많고 그 전자장비 갖고 디지털로 사람 통제 사회 만들고 그래서요. 이게 인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저 만주 지역하고 몽골 지역하고 한국 지역이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음, 그러면은 고조선 지역이나 고구려 지역이 사실은 이게 내몽골이 몽골 지역으로 독립을 해버리면 이 동북삼성은 완전히 그 한국 쪽으로 붙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 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단지 외교학자, 정치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중국이 민주화 운동하는 운동까지 우리가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이 우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중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겨주기 위해서 이 선구자 방송 애국운동이 중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 힘을 북한을 넘어서 중국 인권운동, 중국 민주화운동, 중국 자유수호운동에까지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한을 지금 좌파로 물들여 놓은 게 친중 정권이고 친중 세력인데 오히려 공산당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운동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콩이나 대만 사람도 힘을 얻거든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렇죠. 참. 이게 보이지 않게 큰 힘을 줍니다. 이거 한류가 통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영향력이 대단히 커집니다. 지금. 혹시 미국의 소식은 뭐 이렇게 좀 접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부정선거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미국도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네. 이용을 해먹는 그런 추세인지 아니면은 우리보다는 덜 한다든지. 미국도 딥스테이트가 지금 국민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가 세계 6위권 캘리포니아가 독립하면 세계 6위 경제대국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캘리포니아가 망해버렸고요. 텍사스가 전 세계 6위 경제국이 돼서 러시아 국가 전체 GDP보다 텍사스 주가 더 부자고요. 텍사스 안에서의 GDP가 러시아 국가 전체 GDP보다 앞섰고요. 대한민국 전체 GDP보다 텍사스 GDP가 앞섰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은 공화당주로 회사를 다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와 경제 기업의 자유,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어야지 독재자한테 맞설 수 있다라고 지금 외치기 때문에 총기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건 도적이나 강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미국의 독재 세력이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총기 휴대 권리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총이 좋아가지고 총기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총칼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총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총기가 있는 주는 그러니까 함부로 독재자가 들고 날치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시민운동은 굉장히 앞선 거예요. 우리나라나 중국의 인권운동가보다 높은 단계죠. 그리고 기독교가 많이 있고 보수주의 기독교일수록 저 바이든 정부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동성연애 합법화 시켰는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자유주의 세력 말고 민주당 세력, 바이든 세력 있는 지역은 피가 많이 흘려지는 내전이 많이 일어날 걸로 봐요. 어디요?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은 피를 흘려야 돼요.
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네. 미국의 두 번째 남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요? 근데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계속 게릴라식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영적으로는 그 남북 전쟁으로 들어간 거고요. 음. 피를 흘려야만 이게 해결되는 단계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고 미국에 있는 애국 기독교 민중들이 그 적그리스도 세력과 정치 싸움, 경제 싸움, 종교 싸움, 그리고 인권 싸움 해가지고 이길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경제의 부가 하나님을 믿는 주 쪽으로 몰리고요. 소동 고모라처럼 동성결혼 좋아하는 주는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님이 지금 손보고 계신 상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인터넷 뉴스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느끼는, 믿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는 거고요. 네네. 대한민국도 미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지금 내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총칼만 없지 지금 총칼보다 더 센 유튜버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과 우리들의 증거하는 말로서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건데, 요거 이기면은 그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여기 공산 세력을 무너뜨리는 게 되면 그 뒤에 차이나가 도미노로 공산 세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한국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TV에서 네. 사무엘 목사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네.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엄청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인데 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가 기업체가 많았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에 있던 회사들이요. 첨단 회사가 전부 저기 오스틴으로 지금 다 이사를 가요. 그리고 미국에 그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제조하는 공장, 군수 공장이 전부 텍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독립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군사 패권을 쥐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가 다 텍사스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가 원래 미국 정신을 지금 끌고 나가는데, 지금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오클라호마 그 주 방위군 사령관이 네. 백신 접종하라는 연방 정부 그거를 군 지도자가 거부를 했어요. 군인들한테 백신 강제 접종 불가능하다. 네. 바이든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저기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관할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투쟁 지금 하고 있고요. 군 지도자가.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그 테네시주로 많이 갑니다. 테네시주가 이주가 굉장히 많이 이주가 들어와요. 근데 테네시가 어느 주냐면 미국이 남북 전쟁 일으킬 때 제일 많이 전투가 일어났던 주들 중에 대표주가 테네시주예요. 테네시주 이하로 남부군이고 북쪽이 북부군이었거든요. 북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이쪽으로 많이 그 기업들이 가는데 특히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나 저기 그 테네시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 경제 부의 이동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폭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이렇게 리셋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망할 지역은 망하게 하시고요. 네. 흥할 지역은 더 흥하게 하시고요. 대한민국도 망할 지역은 더 망하고요. 흥할 지역은 더 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투쟁을 해가면 나라가 더 건강해지려고 지금
그 홍역 아리를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아, 그러면 이거 다행이긴 한데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아, 않습니다. 그 힘을. 뭐 이상한 그 박성업 형제라는 분이 뭐 환란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외 도피 가고 그러는데 그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마귀한테 그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홍역알이기 때문에 이거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빨갱이 세력이 70년 동안 이 지하에서 있다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잡초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홍역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보다는 자연 항체 알아가지고 오히려 네. 그걸 이겨내서 항체가 생긴 게 더 강인한 그 체력이 또 되고 되듯이 네, 이 저 빨갱이 촛불 난동을 이겨내야 돼요. 네, 이거 그냥 권력으로 진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한번 겪어가지고 홍역을 치러야 돼요. 음, 그러면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 시달리는 시간을 그 버티질 않고 만약에 그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탁 들고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5.16을 일으켜가지고 그 뭐 했다. 그것도 이게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네, 이거 홍역 아리해서 끝까지 이제 곰보가 되더라도 이거를 버티고 이겨야 돼요. 네, 그렇죠. 자체 항체가 생기게끔. 아유, 목사님 그 저기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 또 들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시간이 다 되셨죠? 예. 아니요, 다 된 게 아니라 지금 뭐 더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 중에 우리 한미연합교회 목사님 교회 우리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워치맨 TV라고. 네. 이 학생이 지금 그 중학생 신분인데 지금 미국의 그 대학교에 합격이 됐다고 하는 그 친구 아닌가요? 저희 교회는 이제 중학교 나이에 대학교 입학을 하고 네. 보통 대학 졸업할 나이에 박사학위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대 안에 박사를 따는 코스를 지금 하려면 대학을 좀 일찍 들어가고 앞으로는 대학을 아무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 거를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중고등학교 과정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중고등학교 내용 갖고 20살이 넘도록 그거를 질질 끌고 있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내용을 인생 20년을 다 쏟는 식으로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다 끝내자. 중고등학교 미분적분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문제 초등학교 때 좀 5, 6학년 때 다 끝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안에 중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은 이제 대학 입시를 대학 치른다고요? 들어갈 나이에 중고등학교에? 대학 예. 졸업하지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대학들이 정식 대학이 인터넷 과정이 많이 있어서요. 한국의 부모님 서울 집에서 살면서 미국 대학을 인터넷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정식 대학들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도 다니면서 동시에 미국 대학을 동시에 4년제 대학 학위를 동시에 2개를 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을 2년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대학엔 3학년으로 입학이 돼요, 또. 네네. 그렇다고 국내 대학 3학년 포기하지 않고 국내 대학 3학년도 다니고 3, 4학년 대학 다니고 동시에 시간대가 다르니까 미국에 인터넷으로 해서 3, 4학년 마치고 그럼 미국 대학 4년제 학위가 있고
국내 대학 4년제 학위를 20살 이전에 다 대학 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살에 대학 들어갈 나이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석사, 박사 입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네, 여건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 교육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회에서 그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집안 자제분들 대해서는 음. 박사학위를 금방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고요. 이렇게 석박사 과정을 대학 입학하는 고3 나이에 석사 박사학위를 들어가면 박사학위를 두세 개도 딸 수 있습니다, 보통. 아, 그러면은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국어 교육이에요. 네네. 외국어 교육을 4, 5개국어만 하면은 박사학위 준비가 쉽게 됩니다. 근데 정교조 교육이 외국어를 금지를 하는 식으로 자꾸만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학력 수준 실력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정교조 교육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하고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들은 정교조의 월급을 얻어먹기 때문에 국가 지령을 벗어나서 교육을 못 시켜요. 네. 그럴 때 부모들이 용감하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영어,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거 다 시켜야 돼요. 성경 읽기를 독해를 다 할 수 있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대학교 일찍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키려면은 외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교회를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근데 정교조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고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1, 2, 3학년짜리한테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학생만 밥 먹게 하는 것 스파르타식으로 시켜야죠. 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요. 착해갖고 성실하게 변해요. 공부를 안 하면서 착하게 어린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애들도 성실하고 인내심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려면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걸 떠나서 지금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사 안 따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를 할 때는 박사급 수준으로는 공부는 하자 이거예요. 학위는 따지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공부가 박사님하고 매치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학식은 있게 하자는 거죠. 대학교 박사학위를 졸업증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실력은 박사급을 능가해야 돼요. 박사님들 보통 3개 국어 이상 못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5개 국어를 하거든요. 외국어 고등학교 폐교 막 시킨다고 그러면서 외국어 교육 근절시키고 방해하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시키면 되고요. 저희는 부모님들이 같이 외국어 5개 국어 공부를 같이 해요. 성경으로만.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아니 주일날만 해가지고 그게 커버가 되나요? 주일날 하지 않고 수요일날 오후, 수요일. 금요일날 오후 1시 반부터 하는데 네.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공부 방해할까봐 정교조들이 와가지고 공부 방해할까봐 문 걸어 잠그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공부 가르치는 것도 그런 방해의 어떤 우려가 있나 보죠? 아니 그럼요. 빨갱이들 별짓 다 하는데 테러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나는 정교조가 외국어 교육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 교육을 더 시켜요. 네, 시켜야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시키는 거 무조건 반대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나와요. 네.
아, 정말 들을 말이 너무 많네요. 뭐, 정말 그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 보면은 뭐 원고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가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새벽에 설교하는 스타일 내용하고 또 네. 정규 예배 때, 낮 예배 때 전하는 메시지하고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아니 뭐 시간대별로 다르고요. 예, 제 어떤 눈앞에 저 무슨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하는 새벽 기도 예배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 같던데 예전에 보니까. 예언이 네, 뭐 나간다, 그럴 예언이 때도 나간다.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고요. 예, 예언이 나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또 몇 주 지났는데 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네, 저기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전교조를 극복하려면요, 네, 정교조만 반대하면 안 되고 공부해서 빨갱이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공부해서 지면 안 돼요. 진화론 믿는 빨갱이들한테 지면 안 돼요. 창조론을 믿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애들이 짐승 새끼라고 믿는 인간 진화론 부류보다는 공부를 잘해야지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도지,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니까 대신에 공부를 시키려면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네, 매일. 네, 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도 집안 분위기를 다 공부하는 분위기로 만드시려면 부모님들도 네. 아버님이 일터에 나가시면 어머님이라도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려면 같이 공부해 주십사 부탁드리죠. 아, 그렇군요. 잘,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대부분 하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잘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 상당히 잘 따라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저 선행학습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요 다 따라와요. 글쎄, 그 와중에 또 뭐 그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애국 활동도 나가라고 해가지고 전교인이 막 참여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근데 뭐 성도님들께서 나라가 위급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예. 그 저희 목사님들이 뭐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발적으로 독립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정말 지금 뭐랄까 이 뭐 상당히 뭐랄까 이 모범적인 그런 그 목회를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애국심이 없는 교회가 너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정교조가 애기들 망치는 거 보면은 이게 애국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녀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자녀한테 좋은 나라 물려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뭐 교회 교단의 그 정치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회 그 국가의 위기와 위난 속에서는 강단에서 발언조차도 안 해요. 그게 저는 이제 이걸 사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성경만 가르쳐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사회가 그러니까 썩어버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 준비가 안 되면은 지금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여튼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목회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교조는 그 외국어를 안 가리키고 독재 스타일로 우민 정책을 할 때 부모님들이 그 정교조 교육 멀리 하시고 국제적으로 미국 명문대학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을 국제적으로 실력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공부를 해야 외신보도 읽고 듣고 이래가지고 저기 쇠뇌시키는 빨갱이 방송에 쇠뇌 안 당하죠. 네. 그래요. 아, 참. 나중에 정말 한번 이렇게 따로 정말 그 대면해서 어떤 또 논해야 될 그런 부분들,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네. 목동 음. 목동 예, 목동. 한미교회도 이제 한미연합교회도 저 네, 있죠. 생기셨는데 네, 네. 거기서 뭐 혹시 네. 정교조 대항에서 좋은 그 교육 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모시고 서울이나 또 수지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료로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안 다니셔도 네. 어떻게 준비하면 이제 다 공부 잘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다 서민이신 가정분들, 자제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요. 예,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외국어 성경을 다 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외국어 성경을 다 독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그걸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지금 알려져 가지고 알려졌습니까?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에 문의 오거나 찾아오는 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요일 날 막 늘어나요. 근데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배우세요. 그리고 자료는 무료로 나눠드려요, 저희가. 아, 그야말로 정말 뭐 이렇게 강습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료도 논아주고 하는 거면은 정말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상황이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유명한 박사님 모시면 강사료 드려야 되니까 돈 걷어야 되는데 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5개 국어 가르치는 거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이게 되니까 저는 목사니까 이제 저희 돈 안 받고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료 봉사하는 건데 그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노하우가 전수가 되네요. 그러면 그때. 네, 그 귀하신 애국 운동 선두주자이신 성부자 대표님께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기 두 가지만 이제 좀 논하고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 하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백신을 강제 접종을 위해서 길 가는 사람까지 쫓아가 가지고 접종하는 영상이 지금 그 공개가 돼서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좀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속성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쫓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백신을 쫓아가서 강제 접종을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백신 접종을 하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에 질문을 할 때 그 나라가 민주정부 나라가 아니고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이제 인본주의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정부하고 비슷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봐요. 네네. 예, 그리고 테라비브에 전 세계 동성 연애자들이 축제하러 전 세계에서 매년 모이는 도시가 테라비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소돔 고모라 같은 죄악이 유대인들한테 이사야 1장에 언급이 돼 있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세에도 그런 게 나타나니까 미국 땅에 있으면 또한 그게 이스라엘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세속 정부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요. 단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민족이니까
마지막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대신에 영적으로는 소돔 같고 애굽 같다고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소돔의 죄악인 동성연애가 많아질 거로 예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돔뿐만 아니고 애굽이다 이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살이 권력에 의해서 노예살이하는 어떤 국가 독재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저는. 아, 이스라엘도요. 네,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선교지로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러나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단지 그렇게 보고 더 자세히는 저도 모르고요. 네. 대신에 성탄절에 네. 그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세일을 행하시고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한 해가 되고 어둠 속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는 한 해가 되어서 승리하는 선구자적인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시도록 네. 우리 다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샬롬. 네, 안녕히 계세요. 네.